반도체 세계에서 수십 년간 한우물만 파온 뭐랄까 장인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이 회사가 메모리 반도체라는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비메모리라는 더 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이 도전이 과연 무모한 객기일지 아니면 철저히 준비된 승부수일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한 기업이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기업이 과거의 약점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아주 치밀하게 체질 개선을 해왔거든요. 그 결과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장인의 본업부터 확실히 짚고 가죠. 주성 엔지니어링, 정확히 어떤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까? 반도체 웨이퍼라는 아주 얇은 판 위에요. 원자 한 층 한 층을 벽돌 쌓듯이 정밀하게 쌓아올리는 기술을 증착이라고 합니다. 아, 원자 한 층 단위로요? 네. 반도체가 워낙 작아지다 보니까 이 증착 기술의 정밀도가 반도체 성능을 그냥 좌우하게 된 거죠.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 증착 기술, 그중에서도 가장 정교하다는 ALD, 그러니까 원자층 증착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주로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 분야의 강자라는 이미지가 아주 강했는데요. 맞습니다. D램에서 전하를 저장하는 커패시터라는 부품이 있는데 여기에 아주 얇고 균일한 막을 씌우는 공정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였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메모리를 넘어서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 시장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시장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재평가 과정에서 기업 분할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 무산됐죠?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네, 2024년에 큰 결심을 했었습니다. 회사를 둘로 쪼개는 인적 분할을 추진했죠. 핵심 사업인 반도체 장비는 신설 회사로 독립시키고 나머지 태양광이나 디스플레이 같은 사업은 존속 회사에 남겨두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아, 흔히 말하는 복합기업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력 사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내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 규모가 예상보다 너무 커진 거죠. 그래서 부담을 느끼고 철회했군요. 네, 결국 2024년 10월에 분할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앞으로 이 분할 카드를 다시 꺼낼지 말지가 이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의 얼굴, 매출의 99%를 차지한다는 반도체 장비 사업의 핵심 모기는 무엇인가요? 역시 ALD 장비입니다.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가 점점 더 고층 빌딩처럼 빽빽하게 쌓아 올려지면서 이 ALD 장비의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SD 시스템, ALMO 같은 제품들이 바로 이 시장의 주력 선수들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이 회사의 운명을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게임 체인저요? 네. 바로 TSDB라는 이름의 신기술 장비입니다. 기존 ALD 기술은 비유하자면 벽에 아주 정교한 벽화를 그리는 것과 같았어요. 한 번에 한 붓씩 정말 세밀하게 칠하니까 품질은 완벽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죠. 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주성의 TSDV 기술은 이 붓을 수백 개로 늘려서 각 붓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칠하게 만든 것과 같습니다. 시공간 분할이라는 이름처럼요. 와,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속도만 몇 배로 빨라진다는 거네요. 네, 바로 이 혁신 덕분에 과거에는 속도 때문에 넘볼 수 없었던 비메모리 시장의 문을 열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술 이야기가 나왔으니 자연스럽게 고객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과거에는 SK 하이닉스라는 특정 국내 고객사 의존도가 높다는 게 약점으로 꼽혔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완전히 수출 주도형 기업으로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수출 비중이 65%에서 많게는 75%에 달하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놀랍게도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이요? 미국의 그 강력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제재가 있는데 말이죠. 바로 그 점이 이 기업의 전략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미국의 제재 때문에 역설적으로 기회가 생긴 거죠. 아, 역설적으로? 네.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 리서치 같은 최고의 미국 장비를 살 수 없게 되자 그 대체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술력이 검증된 주성의 장비가 눈에 들어온 거죠. 흥미롭네요. 미국의 제재가 주성에게는 전쟁 자금을 대준 셈이 됐군요. 표현이 아주 정확하십니다. 중국에서 벌어들인 이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과거에는 넘보지 못했던 비메모리 시장의 거인들에게 도전할 체력을 기른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반사이익이 아니라 기업의 운명을 건 체질 개선의 기회로 아주 영리하게 활용한 거죠. 그렇군요. 최근 북미와 대만의 글로벌 최상위 비메모리 고객사를 새로 뚫었다는 소식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2026년부터 이쪽 매출이 동격화되면 지금의 중국 의존도를 건강하게 낮춰줄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겁니다. 중국 시장이 일종의 든든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주는 거군요. 덕분에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그 힘으로 진짜 목표인 북미와 대만이라는 더 높은 정상을 공략하고요. 물론 내수 시장의 기반인 SK 하이닉스와의 관계도 여전히 중요하겠죠. 물론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내수 매출의 거의 10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최근 AI 열풍으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쪽 매출도 다시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글로벌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주성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경쟁 구도가 아주 치열할 것 같은데요.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ALD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4위권입니다. 네덜란드의 ASM 인터내셔널,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미국의 램리서치 같은 거인들 바로 다음이죠. 와, 정말 쟁쟁한 회사들이네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경쟁사는 단연 네덜란드의 ASM입니다. ALD 시장 1위이자 주성이 이제 막 진입하려는 비메모리 시장의 절대 강자거든요. 주성이 비메모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인다는 건 곧 ASM의 몫을 뺏어온다는 의미겠군요. 맞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안에서는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과 아주 치열하게 점유율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진테크나 원익 IPS와 경쟁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요는 늘고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이걸 감당할 생산 능력, 그러니까 공장은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이 기업을 보면서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이미 선제적인 증서를 뜯내서 연 매출 2조 원 규모의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해뒀습니다. 2조 원이요? 현재 연매출이 한 4천억에서 5천억 원 수준인 걸 감안하면 거의 4배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미리 만들어 둔 거네요. 이건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수주가 예상만큼 터지지 않으면 어떡하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리스크가 있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건 향후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 없이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아, 주방은 이미 1,000명 손님 받을 준비를 다 해놨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이제 주문만 받으면 그대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 둔 거죠. 공장은 그렇다 치고 이런 최첨단 장비를 계속 만들어내려면 기술 개발, 즉 R&D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이쪽 투자는 어떻습니까? R&D에 정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R&D 비용이 816억 원인데 이건 매출의 31.58%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31%요? 보통 제조업체들이 5%만 투자해도 많이 한다고 하던데 대단하네요.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해 용인의 대규모 제2연구소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 R&D 투자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아주 흥미로운 행보가 있었습니다. AI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페브리스 기업 리벨리온에 꽤 큰 금액을 투자했더라고요. 장비 회사가 페브리스에 투자한 건 다소 의외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 고도의 전략적 동맹입니다. 이 투자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아, 유리기판. 최근 AI 반도체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차세대 패키징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바로 그 기술이군요. 맞습니다. AI 칩의 성능을 높이려면 칩을 올려놓는 기판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 유리기판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증착 장비 기술을 가지고 있고 니벨리온은 자신들이 설계한 최첨단 AI 칩을 이 새로운 유리기판 위에서 테스트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아, 서로의 필요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군요. 장비와 설계의 만남.
네, 이걸 통해 차세대 패키징 생태계를 선점하고 우리 장비로 만든 유리기판 위에서 최신 AI 칩이 잘 돌아간다는 확실한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글로벌 비메모리 고객사를 공략하려는 큰 그림이죠. 단순히 장비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트너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투자네요.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재무제표를 보다가 고개를 갸웃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이익이 뚝 떨어졌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어닝 쇼크 같은데 이렇게 미래가 밝다고 하시니 뭔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익 감소의 원인을 뜯어보면 이 회사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입니다.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 막대한 R&D 비용이 반영됐고요. 둘째, 재무제표 항목 중에 계약 부채와 재고 자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네, 이게 좀 어려운 회계 용어지만 쉽게 말해 과거에 주문받았던 장비들을 다 만들어서 고객에게 대거 납품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중에 있던 일감이 많이 소진되면서 일시적으로 숫자가 안 좋게 보였다는 거군요. 네, 일시적인 착시 현상에 가깝습니다. 동시에 현금성 자산이 줄어든 것도 눈에 뜨는데 이건 바로 리벨리언에 200억을 투자하고 용인 R&D 센터를 짓는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돈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단기적인 이익 감소는 미래 성장을 위한 씨앗을 뿌리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 건전성 자체는 어떻습니까? 미래를 위해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빚이 늘어난 건 아닌가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무 안정성은 매우 우수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총 차입금, 그러니까 모든 빚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순현금 상태입니다. 사실상 무차입 경영에 가깝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미래 전망을 해보죠. 앞으로의 실적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2025년은 그동안 발목을 잡던 태양광 사업부의 적자가 사라지고 중국형 매출이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영업이익률이 30%대에 진입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6년은 사상 최대 실적에 도전하는 해가 될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매출 5천억 원 후반에서 6천억 원, 영업이익은 1,700억 원 이상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6년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핵심은 바로 매출의 질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매출의 질이요? 네, 2026년은 드디어 중국 매출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그 자리를 북미와 대만의 최상위 비메모리 고객사 매출이 채우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나 리스크라는 가장 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이 기업의 매력과 우리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투자 포인트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태양광이라는 족쇄를 풀면서 이제 순수 반도체 기업으로 온전히 재평가받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 둘째, AI 시대의 핵심인 고성능 D램, 특히 HBM 공정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적 혜자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셋째, 중국이라는 확실한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꿈의 무대였던 북미, 대만 비메모리 시장 진출이 드디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2조 원 규모의 생산 능력을 미리 확보해서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영업 레버리지를 갖췄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이 매력적인 그림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있겠죠? 물론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지정학적 문제입니다. 현재 매출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해 미국의 제재가 지금보다 훨씬 강화돼서 한국 장비의 수출까지 통제하게 된다면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걱정이네요. 네. 또 야심차게 도전하는 비메모리 시장 진입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실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 분할 철회 사례에서 봤듯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거버넌스 불확실성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국 주성 엔지니어링의 미래는 이 질문에 달려있겠군요. 메모리 반도체라는 안락한 항구를 떠나 독보적인 TSDV 기술이라는 배를 타고 거대한 파도를 넘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과연 이 배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친 폭풍우를 뚫고 비메모리 시장이라는 신대륙에 성공적으로 깃발을 꽂을 수 있을까요? 그 항해의 속도와 성공 여부가 앞으로 이 기업의 가치를 결정짓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기술기업 투자의 가장 큰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